네, 황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책임져야 될 새 장관 후보자 5명 그리고 총리 후보자 부적격 인사 논란이 좀 있는데요. 자, 재보궐 선거에서 이제 확인된 민심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임명 강행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후보자별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구자령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임명 강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여태까지 임명 강행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네. 재보궐 선거로 바뀐 민심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바뀐 게 이게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고 그래서 예. 낙마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 사실 의석수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다 법대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게 아무래도 법만 지킨다고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낙마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낙마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먼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제기된 문제 어떤 것이 있죠? 그 학창 시절 인종차별 및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 그 32차례에 걸쳐 세금 및 과태료 상습 체납 논란, 선거 투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장 전입시켰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 그리고 자녀 부부에 대한 라인 펀드 특혜 의혹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내용을 따져보면 첫째로는 인종차별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기 살던 데 혼혈인이나 화교 출신들이 있었는데 짱꼴라 아이 놓고 이렇게 부르며 놀렸다. 네네. 나도 어릴 때 센 놈들이랑 어울리려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서 깊이 사과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는 학교 폭력 문제 그리고 또 이게 또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워낙 옛날 일이니까 법적으로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다 지난 문제라서 지금 그래요. 이제 도덕성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낙마까지 거론하기는 좀 법적으로는 좀 그렇고. 예. 그다음에 세금 안 낸 거요. 그렇죠. 이거는 32차례나 차량이 압류될 정도로 굉장히 상습적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인데.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렵던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체납 사실 인정하면 부끄럽게 여긴다. 이것도 이제 사과를 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체납이 하면은 이제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가산금 붙은 것까지 해가지고 납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체납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르는 제재는 다 수행을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낙마 사유로 거론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학교 폭력, 인종차별 발언 그리고 상습 체납 이거는 이제 일단 그렇죠. 낙마 사유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남은 그러면 것들이 또 결국은 하나 남은 게 이제 그 자녀 라인 펀드 의혹 아니겠습니까? 위장 전입 의혹도 있죠. 예, 이게 법적으로는 가장 뜨겁습니다. 먼저 라인 펀드 의혹은 김 후보자 차녀의 부부가 라인 펀드에 가입했는데 조건이 환매 수수료가 0%다. 그리고 환매가 매일 가능했다. 사실 저도 펀드에서 이런 조건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특혜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증인을 하기도 했는데 김 후보자는 완전히 분리된 가게이기 때문에 전혀 나랑 관련이 없고 나는 몰랐고 그리고 차녀의 부부도 라인펀드 피해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공교로운 점이 있어가지고 의혹이 되는 것 자체는 이제 수긍하는 바가 있는데. 김부겸 후보자하고 연결된 스모킹 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물론 연결이 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지금 구성할 만한 사실관계 자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낙마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문제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더 큽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선거용 위장 전입 의혹이 있는데 수차례 선거 직전에 주소를 이제 그 선거구로 옮겼다가 선거 끝난 다시 또 돌아갔다. 이게 좀 반복이 됐었고 또 딸이 셋인데 그중에 막내딸이 만 17살이라서 투표권이 없을 때는 딸만 그 마지막 막내딸만 남겨두고 다른 가족들이 옮겨왔다 다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막내딸이 세대주가 됐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이거 고발 사안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회 동의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 다른 장관들에서 낙마가 생기면 아마 요거는 좀 수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시니까 또 낙마 얘기하니까 낙마 언론에서는 1순위, 2순위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임혜숙 거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논란이 뜨겁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논란되는 것도 굉장히 좀 사안별로 많은데. 좀 많죠. 예. 그래서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 보면 아파트 다운 계약 의혹, 위장 전입 의혹,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란, 국가과학기술연구의 무자격 지원 논란, 논문 표절 논란, 이게 지금 항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의혹 하자 종합 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은 레임덕 기차의 터보 엔진 단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사실상 낙마 1순위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일반인들은 단 하나라도 하기가 힘든데. 그렇습니다. 만약 했다면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내용 따져보면은 뭐 항상 빠지지 않는 위장 전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거 문제되고 다운 계약서 탈세 문제도 있는데 임 후보자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은 것도 확인이 돼가지고 세금 문제가 그다지 좀 깔끔하진 않다. 그리고 이것도 탈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과소신고인데 몰랐다. 이번에다 납부했다. 죄송하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뭐 국비 지원으로 해외 유학 학회를 다녀오면서 성인인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 이것도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해외에서는 뭐 권장이 된다. 뭐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를 지출했다. 이제 이렇게 냈는데 사비 지출 부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자녀 부분까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지출된 걸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숙소도 뭐 하나를 썼다라고 하는데 원래 혼자 쓸 법한 방에 3명이 이제 꾸겨 넣어가지고 잤는지 아니면 3명을 하니까 방을 형식상 하나를 잡고 큰 방을 잡았는지 뭐 또 이것도 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른바 스위트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부적절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이제 환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청문회에서 사실은 뭐 일부 일각에서는 이렇게 어떤 뭐 대응을 좀 잘 못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자, 또 그 논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논문 얘기가 가장 또 학자로서는 도덕성 문제, 뭐 표절 문제 여러 가지로 가장 이슈가 될 법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같은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인데 남편이 또 제자의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 유사한 내용이 그 이후에 발표됐는데 남편을 1저자, 본인이 3저자로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챈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발표된 것들을 따져보면 남편이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하는 시점에 그게 한 10여 차례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거는 남편에 대해서 논문 내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적 가로채기, 논문 내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표절 문제도 될 수 있고 논문 심사, 승진 심사에서 이게 자료로 반영됐을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이런 것들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본인이 아니라 그 부인이 먼저 그 도자기 한 1000몇 점 가지고 들어온 거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더 놀랐는데 그 박 후보자가 주 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지내던 시절에 아내가 1250점에 걸친 이제 그런 도자기를 갖고 왔다. 이게 근데 세관에 이제 신고 안 하고 관세도 안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외교행랑 쓴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로 문제됐지만 외교행랑은 아니다. 이제 극구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교행랑을 쓰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외교행랑 아니다라고 해서 이 논란이 잠재워질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관세법 위반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만 문제되고 있는데 박 후보자가 알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 공범인지 아닌지 따져볼 문제인데 관세법 위반만 문제되더라도 이게 사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 쓰던 물건이라서 가져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면세되는 범위도 쓰던 물건에 대해서 이사로 이제 갖고 왔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썼을 만한 범위, 합리적 범위로 인정이 돼야 되고 3개월 이상 썼을 뿐만 아니라 갖고 와서도 자기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관계 파헤쳐 보니까 갖고 와가지고 판매한 것까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해명이 석연치 않고 사실 해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관세법 위반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관세 포탈액의 5배의 벌금 이렇게 굉장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아마 가라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또 뭐 박준영 후보자 자체가 뭐 재산도 거의 없는 뭐 청년 많은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안타까운 분도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 뭐 저거 아닙니까? 그 위장 전입도 있었지만 그 세종에 있는 아파트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특별 분양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근데 거기에 실거주한 적은 없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관사에 머물거나 이렇게 이제 보유만 쉽게 했다가
2억 원 이상의 이제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예. 이게 그러면은 그 자기가 맡을 업무 국토교통부 업무하고 그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예. 논란이 본인 책임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뜨겁고 예. 자녀가 이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다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뭐 부정수급이다, 허위수급이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의 스모킹 건은 없기 때문에 예. 그 장관 직책과 맞는지 아닌지 이것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예. 현재로서는 그나마 낫다. 지금 그래요? 오픈 상황이긴 한데 그 셋 중에 그나마 낫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낙마할 사람이 한 명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던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낙마는 나올 것 같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고 한 예. 명인지 두 명인지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는 강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었는데 예. 지금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되면 30명이 넘어가 버리고 장관급 인사를 강행한 게. 그러니까요. 근데 역대 지금 이전 3번 정권에서 합친 숫자를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숫자가 벌써 30이 돼 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법대로 해 이런 얘기 하는데 법이라는 게 합법의 최소한을 정해놓은 거지 그게 예. 항상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합법 안에서도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법도 지키고 그 안에서 정치적인 지혜도 짜내서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연구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번 사안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셔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였습니다.